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합니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기 때문에 이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걸 막아야 한다는 건데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7일 내년부터 시행될 60세 정년이 지켜지고 청년 고용 절벽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려면 궁극적으로 직무와 능력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단기적으로는 임금 피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결렬 직후 독자 추진 계획을 밝힌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편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밀어붙이겠다는 뜻에 공식화한 겁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현재 56개 공공기관에만 도입된 임금 피크제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기업이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차 방안의 핵심은 임금 피크제를 포함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쉽게 하기 위해 취업 규칙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정규 비정규직 상생 촉진 등 5대 분야 36개 과제가 담겼습니다. 대부분 지난해 말 발표된 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도 정년과 실제 퇴직 연령이 4, 5년 정도 차이 나면서 대부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눠야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둘러싼 노정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명석 상임위원회 퇴임 이후 단 한 명도 장애인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장애계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 당사자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센터는 역량을 갖춘 장애인이 신임 위원 명단에 포함될 것과 인권위법을 개정해 상임위원 1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임명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메르스 사태가 수그러들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가뭄까지 겹치면서 내수 경기가 최대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이 정부가 메르스와 가뭄 피해를 고려한 경기 보완책을 이달 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메르스 사태. 당장 소비 위축과 외국 관광객 방한 취소 사태가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560개 외식업체의 평균 매출이 2주 전보다 38% 넘게 감소했고 6월 첫째 주 백화점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이상 줄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 논바닥을 가르고 호수 바닥을 드러낸 심각한 가뭄은 당장 농업과 장바구니 물가에 타격이 되고 있는 상황. 사태가 심각해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영향과 가뭄 피해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경기 보완 방안도 6월 말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메르스 격리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함께 관광, 공연업종의 저리대출 같은 지원책을 펴고 가뭄으로 밥상 물가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까스로 반전기미를 잡았던 한국 경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힘겨운 싸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복지부가 메르스 병원 격리자 중 격리 입원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적절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장애인의 경우 학교가 휴교 중인 학생이나 보호자가 격리된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활동 지원 비수급자를 대상으로는 긴급 활동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 등에서 문의를 하면 시공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달 말까지 메르스 사태를 잦아들게 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6월 말까지 집중의료기관, 집중관리기관에서의 산발적 발생을 끝으로 메르스 사태가 잦아들게끔 하는 것이 1차 목표이자 노력의 방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자 수가 급증한 1, 2차 유행에 이어 3차 유행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산발적인 환자 발생에 대응하면서 6월 말까지 사태를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메르스 발생에 따라 의약 외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공산품의 허위 과대 광고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일반 소비자가 의약 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손 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손 세정제 표시 광고 등입니다. 도내 논밭이 가뭄으로 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뭄이 지속될까 걱정하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서 경기도가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올해 도내 강우량은 평년 대비 약 65%. 극심한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땅은 농민들의 주름만큼 깊어졌습니다. 지난달 모내기를 하고 한 뼘 자라 있어야 할 모가 시들합니다. 내가 한 60여 년 농사 지었는데 이렇게 된 건 처음이라고 이거. 정말 심각한 거지. 가뭄으로 파주나 연천군 46헥타르의 노는 모내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모내기를 마친 노는 물마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콩이나 옥수수, 고구마와 같은 밭작물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경기도는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39개 소방서에서 소방급수를 지원하고 피해 지역 이장단과 핫라인을 통한 즉시 대응 체제를 구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물차를 공급해서 바로 말라가고 있는 논에 물을 공급하는 일을 지금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급한 곳에 대해서는 관정을 파서 물을 공급할 겁니다. 가뭄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요즘, 도는 이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용수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가 장애인 사무직과 콜센터 취업준비반 2기 교육생 10명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한 달 과정으로 교육을 원하는 신청자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다음 달 2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제3회 제주도지사배 전국 휠체어 농구대회가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9개 휠체어 농구단이 출전해 풀리그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포항시가 메르스로부터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급식소에 안전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 포항시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위생 점검과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포항시는 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위생 상태와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경기도가 2015년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경기 북동부 17개 시군에서 응모한 20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파주시가 대상을 차지했고 최우수상은 양주시와 양평군이, 우수상은 동두천시와 고양시, 포천시, 여주시가 차지했습니다. 서울시 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노원교육목지재단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놓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이날 여약사위원회는 영양제와 세정제 등 1,500여 개의 의약품을 전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가 다음 달 12일까지 발달장애 사진전 소곤소곤 들려주는 이야기를 개최합니다. 인권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바라보는 시각이 같다라는 생각으로 장애인식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사진 동아리 작가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사진전을 기획했다고 전시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신도산업 주식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사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신도산업은 도로 안전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월.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선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인데요. 이번 시간은 올바른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강렬한 햇살이 쏟아지는 5, 6월은 1년 중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그만큼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색소 침착에서부터 피부 노화, 피부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피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외선 차단제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평소에 날마다 바르고 있긴 한데 답답하고 찐득한 느낌이 있어서 많이 바르는 편은 아니에요. 자외선 차단제 특유의 번들거리고 끈적이는 느낌으로 사용을 꺼려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렇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의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고르고 계신가요? 자외선 차단 지수 숫자가 높고 플러스 표시가 많고 번들거림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겉면에 쓰인 기호화 숫자는 자외선 종류에 따른 차단 지수를 나타냅니다. SPF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로 UVB에 대한 자외선 차단 지수입니다. 30 이상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PA라고 되어 있는 것은 UVA에 대한 자외선 차단 지수입니다. 플러스가 3개 이상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자외선 차단제 선택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시간과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는 보통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얼굴에 전체에 바르는 양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적게 바르죠. 2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이 효과 내는데 좋겠습니다. 특히 평소 피부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나 노인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18세 이전에 받는 자외선 양이 전체 인생의 80% 이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도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되고요. 어르신들이나 특히 또 남자분들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유난히 이르게 찾아온 불볕 더위. 꼼꼼한 자외선 차단으로 소중한 피부 건강하게 지켜가시길 바랄게요.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갑자기 당신과 헤어지게 되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근심 떨쳐버리고 천국에서 행복하게 남은 우리들 지켜봐 주시오. 엄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안하게 하늘에서 쉬세요. 엄마 사랑해요. 다음 생에도 엄마와 딸로 만나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입원해 있던 곳이 격리되는 바람에 가족들은 편지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상처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슬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